환자분이 그냥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약물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실이 있어서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쉬다가 보호자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그루치과 원장 박진성입니다. 원장님, 의식화 진정 수면 치료란 무엇인가요? 네, 의식화 진정 수면 치료 하면 어때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의식화 진정 치료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수면 치료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수면 치료라고 말을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수면 치료는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을 때 어때요? 예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잖아요. 내 몸에 기구가 들어와서 뭔가를 본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편하게 가서 주무시고 일어나면 끝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면 치료거든요. 이거 치과에 도입한 거예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써서 환자분이 주무실 때 마취부터 치료까지 끝내는 시술, 그게 바로 치과에서의 수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추천드리나요? 치과 하면 어때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과는 마취를 해야 되고요. 주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하면 무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더 무서워, 아니면 치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실은 많이 오시거든요. 나는 치과 하면 폐쇄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저는 치과에 문도 못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면 치료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만족도도 훨씬 높고요. 임플란트를 하나 뽑고 하나 심는 거는 심플할 수 있지만 10개, 치아 10개에서 20개를 뽑고 10개, 20개를 심는다. 어때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웬만하면 수면으로 합시다. 환자분도 수면을 걸면 편하게 주무시고 계실 때 끝낼 거고요. 저도 하는 제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즉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술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때는 이 수면 치과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또 젊은 분들은, 저는 사랑니 뽑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님한테 뽑았는데 뽑고 이렇게 붓고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 기계음이에요. 잉 하는 거. 그 기계가 다른 치아를 치지 않을까? 내 볼살을 씹지 않을까? 막 별의별 상상이 많이 들잖아요. 사랑니 발치는 굉장한 트라우마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니 발치를 뽑다가 무서워서 치과를 못 오고, 그래서 못 와서 다른 치아가 썩게 되고, 썩게 되니까 어때요? 뽑아야 되잖아요. 뽑고 난 뒤 또 하려니까 힘들고, 항상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는 사랑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사랑니를 뽑으신 분들에게도 수면 치료를 권해드려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 돼요. 원장님, 저 지인 중에 구토 반사가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혹시 조금 추천드릴까요? 네. 구토 반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입속에 기구만 들어오면 웩웩 하시던 분, 우리 용어로 이제 개깅 리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다른 곳 10군데를 갔어요. 구토 반사 때문에. 근데 치료를 못 하시고 치아 전체가 다 썩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치료를 수면으로 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수면 치료에서도요, 우리가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수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토 반사 같은 경우에서 치과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계실 때 하기 때문에 이 구토 반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수면 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 시간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은 위나 대장 내시경에 많이 쓰고요.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에서 조금 쓰는 편이에요.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어때요? 바로 잠들죠. 그 대신에 깨는 것도 바로 깹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쓰는 미다졸람 약은 약물이 천천히 주입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주무시는 시간도 한 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깨는 경우도 5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회복되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그루 치과에는 좀 회복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 수면을 할 때는요, 회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수면할 때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수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나 수면할래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치과는 어떻다, 저 병원은 어떻다 평가는 제가 못하고요. 저희 병원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병원에는 산소 포화도를 보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혈압을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진짜 주무시는지 아니면 안 주무시는지, 약물을 써도 안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보는 방법이 혈압을 보면 됩니다. 혈압이 한 10%에서 20% 떨어져 있으면 이분이 주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는 숨을 잘 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기계들을 갖추고 있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통증 완화죠. 통증을 좀 없애주고요. 걱정도 좀 없애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미다졸람이 탄생된 목적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 불안을 완화시키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그래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게 이 약물의 탄생 배경인데, 단점은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없애버립니다. 순간적인 단기 기억이 없어. 내가 치료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환자분이 그냥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약물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실이 있어서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쉬다가 보호자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 좀 궁금한 게 수면 마취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의식화 진정은 위험하지는 않나요? 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이 약물은 몇십 년 동안 썼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된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면을 해서 안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수면하면 그냥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주무시는 거예요. 코 골면서. 그래서 우리가 깨우기도 해요. 너무 좀 코를 심하게 골거나 몸부림을 많이 치신다 그러면 환자분 일어나세요 하면 눈을 딱 떠요.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쓰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안전하다. 그리고 간혹 좀 깊이 잠드는 것 같다 그러면 반대되는 약물을 씁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이 투입되는 걸 막아주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 약물을 써버리면 1분에서 2분 내에 바로 깹니다. 원장님, 그럼 혹시 의식화 진정 치료가 좀 안 되는 환자분도 있나요? 네,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마취죠.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은 5분 만에 잠드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30분 동안 약물을 계속 주입했는데도 안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조금 비만이신 분, 비만이신 분들은 좀 약물이 잘 안 먹어요. 폐렴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이게 미다졸람이라는 게 혈압을 떨어뜨리고 주무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면 어때요? 혈압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는 뭐 조금 혈압도 떨어지고 주무시는 거니까 잘 주무시고 있는지 산소를 보거든요. 호흡을 하는지를 산소 포화도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폐렴이나 천식이 있으면 어때요? 산소 포화도, 즉 숨을 쉬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수면 치료가 안 된다라는 말을 안 하고요. 혹시나 숨을 쉬는 게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깨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생체 모니터링을 했을 때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깨우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식화 진정 치료, 즉 수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수면 치료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게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하면 할수록 제 주위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사랑의 발치, 그리고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이분들은 한번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할 때 저 꼭 수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도 좋고요, 저희도 좋아요. 환자분의 치과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치과를 오시는 문턱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나 무서워서 치과 못 올래, 원장님 보기 힘들어 하신 분도 와서 웃으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난 뒤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이 이 치과의 허들이 낮아졌잖아요. 치과가 안 무서우니까 훨씬 더 유지 관리하기도 편하고 환자분의 결과도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요법, 즉 수면 치과 치료는 저는 사랑니 발치나 다수의 임플란트 환자, 그리고 또 신경치료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꼭 권해드립니다.